수술을 계획하신 분이라면 누구나 문제없는 완벽한 결과를 바라시겠지만 사실 이 세상 모든 수술에는 부작용이라는 가능성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가슴 축소 수술 후에 어떤 부작용들이 생길 수 있고 또 이 부작용들이 정확히 어떤 빈도로 발생하는지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은 수술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부작용에 관련된 데이터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정확한 자료를 얻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데요. 이는 환자분들뿐만 아니라 이 수술에 종사하는 저 역시 과학적 근거로 삼을 수 있는 자료가 매우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자신의 치부를 가감없이 그대로 드러내는 것은 싫어하기 마련이죠. 자신의 병원에 있어서만큼은 뭔가 특별한 방법이 있어 마치 부작용이 없는 것처럼 선전하는 것이 사실 세상사의 인지상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부작용 없는 수술을 할 수 있는 병원이 있을까요? 이에 대한 대답은 의료계의 오래된 격언으로 대신할 수 있겠습니다. 부작용이 없는 의사는 오직 수술을 하지 않는 의사뿐이다. 오늘은 가슴 축소 수술의 부작용과 관련된 브라보 스터디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브라보 스터디는 프로스펙티브 멀티센터 스터디인데요. 쉽게 말해서 통계를 낼 때 사실 분치를 좀 한다고 하죠. 누구나 잘된 케이스만을 골라서 이를 통계에 포함시키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조건을 제한해서 특정 기간 동안 모든 케이스를 통계에 포함시키도록 설계된 연구입니다. 편향되지 않은 데이터로 여러 기관에서 동시에 시행된 연구이므로 축소 수술의 부작용에 관련된 연구 중에서는 가장 진실에 근접한 결과를 제시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에 근거해서 1위부터 7위까지 축소 수술에 관련된 부작용에 대해서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주 엄격하게 경증의 부작용까지 모두 포함시켰기 때문에 제 예상보다는 발생률이 상당히 높게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축소 수술 후 가장 많은 빈도로 나타나는 부작용 1위는 바로 상처의 지연 치유입니다. 일반적으로 상처는 보통 1, 2주 정도가 지나면 아물게 되는데요. 상처의 일부가 이 기간을 지나도 낫지 않는 경우를 지연 치유라고 합니다. 발생 빈도는 상당히 높은데요. 무려 전체 수술의 21.6%에서 발생을 하였습니다. 대략 5명 중 1명 정도에서는 상처의 치유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생긴다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 이건 제가 실제 진료 현장에서 느꼈던 것보다는 훨씬 높은 수치입니다. 사실 가슴 축소 수술은 봉합한 길이 자체가 상당히 길기 때문에 다른 수술에 비해서는 상처 치유에 있어서 잦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때문에 수술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상처 봉합과 치료에 있어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다만 대개의 경우에 있어 지연 치유가 되는 부위가 상처의 일부분에 국한되는 경우가 많고요. 전체 치유 기간이 3, 4주 정도로 길어지는 것이어서 상대적으로는 충분히 대처가 가능한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축소 수술 후 발생하는 부작용 2위는 봉합사의 노출입니다. 이는 피하 봉합사가 피부 밖으로 삐져나오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전체 수술 중 9.2%의 빈도로 발생하였습니다. 부연해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축소 수술을 한 후 절개선을 봉합할 때에는 피부 속과 바깥층 이렇게 두 층으로 나눠서 봉합을 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바깥쪽 피부를 봉합할 때에는 녹지 않는 나일론 실로 봉합한 후 1, 2주 정도 후에 제거하게 되고요. 피부 안쪽을 봉합할 때에는 실밥을 제거할 수 없기 때문에 체내에서 자연스럽게 녹아 흡수되는 흡수성 봉합사를 사용합니다. 이 흡수성 봉합사는 대개 수개월의 시간이 지난 후 몸속에서 녹게 되는데요. 상처가 치유되는 과정에서 피부 아래층에 있던 이 녹는 실이 간혹 완전히 녹기 전에 피부 밖으로 노출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비교적 간단하게 제거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큰 문제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꽤 높은 빈도로, 그러니까 거의 10명 중 1명 정도에서 이러한 부작용이 생긴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본 가슴 축소 수술의 부작용 1, 2위는 상처의 지연 치유와 흡수성 봉합사의 노출로 두 가지 모두 상처와 관련되어 있는 부작용이었는데요. 아무래도 축소 수술이 필연적으로 긴 절개선을 남기는 수술이다 보니까 이런 상처와 관련되는 부작용도 상대적으로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는 3위에서 7위까지 어떤 부작용들이 남아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